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권하는 형, 독학형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는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등장인물 카를로스 대제랑 비두킨트입니다. 이렇게 빼고 바로 들어가죠. 이 772년 여름에 카를로스 대제의 프랑크족 군대가 작센족 지역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일 역사에서 이제 뭐 작센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인데 한 40년 일짝짝짝 돼요. 이때 작센족의 대추장 이름이 비두킨트였다. 뭐 우리로 치면 뭐 그 통일신라 발해 뭐 그때죠, 남북국 시대. 지금은 작센 그러면 여기입니다. 이 독일 지금 16개 연방주에서 작센이라는 주가 따로 있는데 고대, 중세 이런 시제에는 요 니더 작센을 작센이라고 불렀다. 뭐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봅시다. 그 기회 다음에 뭐 다른 영상 또 만들면 되니까. 아무튼 이 작센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3세기 정도부터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옆에 이 프랑켄이죠. 요게 이제 나중에 프랑크 왕국 때는 그 프랑켄족. 어차피 얘네 다 게르만족 그 종류들입니다. 게르만족 종류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작센족이 영국으로 건너간 게 이 섹슨 그리고 이 앙겔른 얘네가 건너가서 이제 뭐 앵글로 되죠. 왜 그 섬 애들 혀 안 좋잖아요. 뭐 맥도날드도 막 마크도날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영국 애들도 역시 뭐 어차피 앙겔렌이 발음이 안 되는 거지. 작센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지금은 여기 지금 작센 얘네가 나중에 이게 독일이 돼요. 그리고 요 프랑크족이 이제 프랑스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이동 거리도 짧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496년도에 요 형, 이 프랑크족의 당시 추장이었던 클로비스 이 형님이 자기 부하들 기사 3,000명이랑 같이 여기 랭스 대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카톨릭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서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협찬도 많이 받게 되고 호의도 많이 이제 줬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얘네가 이제 프랑크 왕국이 됩니다. 제가 뭐 앞에 뭐 그 민족의 대이동 독일은 게르만족 아니다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은 골족입니다. 켈트족. 근데 로마가 밀어내기도 했고 이 프랑크족하고 이제 혼혈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골족, 켈트족의 문화는 여기 브루터족밖에 안 남아있죠.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센이 나중에 독일이 됐고 작센족이 프랑크족이 나중에 프랑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말로도 프랑스 이름이 프랑클라이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센과 프랑크는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게르만족의 종류다. 하나의 각각의 종류다. 근데 잠깐 좀 얘기 좀 옆으로 좀 셀게요. 이 고대가 뭡니까? 고대 우리. 야, 너 고대 뭐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아니 그 중세는 뭐야? 그러면? 그 딱히 뭐 우리 뭐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어떻게 정리해서 뭐 할 말은 없어요 사실. 또 그렇다고 뭐 이거 뭐 왕좌의 게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우리 이게 조동일 교수인데 뭐 국문학의 태산북두시죠. 우리 이 조동일 교수 이 학설 따르는 게 제일 그냥 간명한 것 같아요. 고대는 정복집단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형성됐고 영웅 서사시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중세에는 보편종교 모두가 다 같이 그 문화권 안에서 믿는 종교죠.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문어 구어체 문어체 할 때 그 문어 그리고 사회적 이중성 사회적 이원성 요 얘기는 뭐 오늘 필요 없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아무튼 조동일 교수의 요 이론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유럽은 아시다시피 보편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공동 문화는 뭐 라틴어죠. 그래서 이 모두가 카톨릭을 믿고 모두가 문어체로 라틴어를 쓰는 요게 이제 유럽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때 뭐 말이야 뭐 이 당시에 뭐 어차피 프랑크족은 프랑크족 말 썼고 작센족은 작센족 말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켈트족은 막 켈트족 말 썼고 근데 글 쓸 땐 다 라틴어였다는 거야. 근데 왜냐면은 뭐 프랑크족 말이나 뭐 작센 말이나 뭐 켈트 말이나 다 이게 문법 체계가 이 당시 아직 없었어. 그래서 문법 체계가 있는 공동 문어 라틴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아니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어차피 옛날에 공동 문어 한자였잖아. 뭐 공동 뭐 이 당시에 뭐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보편 종교? 뭐 유교랑 불교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아무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빡돌아 뭐 빡돈다 뭐 이걸 얘기를 한다고 치면 누가 아씨 빡돌아 이래 그러면은
쟤 빡 돌았구나. 뭐 우리 다 알지. 뭐 귀 있고 입 있으니까. 근데 이 빡 돈다를 글씨로 어떻게 못 쓰는 거야. 빡 돈다? 잠깐만, 그러면 빡 돈다에 관련된 한자가 뭐지? 이거 모르는 거야. 모르면 글씨를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뭐다? 문맹이야. 그게 문제예요. 문맹이라는 게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빡 돈다라는 말은 말 귀로 들으면 알아. 근데 그 글씨를 못 써. 마찬가지예요. 카를로스 대제도 문맹이에요. 프랑크족 말 잘하지. 근데 라틴어로 빡 돈다를 못 쓴다니까? 그 전에 살았던 클로비스도 역시 문맹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맹이 점점점 라틴어, 우리나라, 내가 쓰는 말을, 주어체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리틀 랭귀지로 쓸 것인가. 그런 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라틴어가 등장을 한 거죠, 유럽에서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 종교도. 원래는 이 백인 애들, 코커시안, 얘네 원래 애니미즘 믿어요. 막 천둥 덩 치면 하면서 천둥 믿고 다 떡갈나무 같은 것도 믿고. 멋있잖아. 떡갈나무 멋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혹하면 믿는 거잖아. 얼마나 혹하고 멋있으면 믿겠어. 폭포 같은 거 쫙 떨어지면 믿고. 이런 식으로 원래 다 얘네 애니미즘이었어요. 애니미즘. 그런데 이런 애니미즘들을 얘네 입장에서 룬이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했었거든요. 게르만족 애들, 고대 게르만족 애들이. 근데 이게 사실 또 실제 생활에서 딱히 뭐 썼던 것 같진 않아. 그냥 뭐 발굴되는 것만 보자면은 일상생활에서 썼다기보다는 무슨 뭐 돌에 그냥 막 이렇게 조금씩 새겨져 있거든요. 무슨 뭐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어떤 무슨 돌 기둥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뭐 신한테 바쳤었던 것 같은 그릇, 뭐 제사 지냈던 흔적, 뭐 이런 데에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 썼던 글들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서 다 같이 쓰던 공동 문어라고 보긴 어려워. 라틴어처럼 모두가 쓰던 그런 글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석이나 조금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게르만족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게르만족들은. 근데 일단 작센족 같은 경우에는 이 작센이 나중에 커져서 독일 돼가지고 작센에 대한 기록만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도 이 당시에 작센이들이 믿던 그 종교 대상물? 이게 이제 이어민술이었대요. 이어민술. 이 이어민술,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신성한 어떤 지역의 이름이다. 아니다. 이거는 실제 살아있는 나무였다.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무로 깎아놓은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이어민술은 당시 작센족의 뭐 마음의 고향, 뭐 정신적 지주, 그리고 작센족이 진짜 개진지하게 믿던 어떤 하나의 어떤 신적 어떤 상징, 성역, 뭐지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느닷없이 이 카를로스 대제가 772년 여름에 여기 와서 이어민술 작살 낸 거야. 여기 좀 봐봐. 지금 이 형이 이거 지금 부러뜨렸잖아. 이게 다, 여기 지금 다 작살 냈잖아. 그러니까는 작센족의 당시 대추장이었던 비두킨트가 빡이 안 칠 수가 없었던 거고, 이게 기나긴 항쟁, 기나긴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7번, 카를로스 대제가 7번 조지로 갔다. 아니다. 8번 조지로 갔다. 뭐 얘기가 말들이 많아요. 이게 40년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연대기로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우리 뭐 학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앞에 아까 뭐 772년도에 이제 그 쳐들어갔다며. 이게 13년 동안 비도킨트랑 그 카를로스 대제가 맞짱을 떠요. 그리고 13년 이 작센 전쟁의 앞에 13년 이 뒤에 결국에는 비두킨트가 항복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페어든 대학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를로스 대제가 이 페어든 지역에서 항복한 작센족 전사자 4,5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생매장을 합니다. 다 목 치거나. 그래서 이게 뭐 카를로스 대제가 실제 이렇게 하지 않았다, 했다, 뭐 말들은 많은데, 뭐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페어든 대학살 이후에 작센족 대추장 비두킨트의 힘이 많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비두킨트가 작살나면서 결국에는 카를로스 대제한테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두킨트가 이 페어든, 여기서 4,500명이 실제로 그 카를로스 대제한테 대학살을 당했든 안 당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 페어든의
그 대학살 이후에 예, 정식으로 이렇게 카톨릭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개종된 거죠. 여기 카를로스 이제 이 형님 보이네요, 그죠? 여기 뭐 그 당시 랭스 대주교 이렇게 여기 보이고 이렇게 공동 그 뭐야 보편 종교 카톨릭 이걸 받아들이면서 작센도 드디어 중세가 시작된다. 예, 이여민술이 작살나던 그 시기부터 13년 뒤지만 요 시기가 독일에서 고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 아티니 여기가 비두킨트가 이제 세례를 받았던 당시 카를로스 대제의 행궁입니다. 행궁. 뭐 행궁 얘기는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닿으면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아티니 행궁. 그리고 여기 민덴. 여기 지금 오스나브리에가고 하노버 사이죠. 여기 민덴. 여기가 당시 전쟁터였고 여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비두킨트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뭐 지금 비두킨트 같아요. 근데 뭐 나이는 사실 뭐 비두킨트가 좀 더 많은데 뭐 아무튼 이게 옛날 이제 작센 말이래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뭐 마이고 이게 이제 유어인데 당시 그 뭐 작센 말로. 그래서 여기서 민, 덴 이게 뭐 지금 여기 이제 뭐 지명 이름 이게 지금 현재 독일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민덴의 뭐 유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스코어 독일 학계라든가 김나지움에서 역사 배울 때 애들은 독일 역사의 처음을 사실상 카를로스 대제로 배워요. 근데 그 독일이 처음 시작됐던 그 응결핵이 되는 그 민족, 그 지역은 사실 또 작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작센, 비두킨트 이걸 작살내고 원래 문화를 파괴하고 카톨릭을 전파시켰던 당시의 약탈자, 침략자 카를로스 대제가 독일의 정통 역사가 된 거는 뭐랄까요?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예, 독일 역사의 정통이 됐다. 그리고 비두킨트는 사실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뭐 이 형 만날 일이 없어요. 뭐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래서 카로스 대제는 독일 역사를 상징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또 이게 EU 출범 이후에는 한 지붕의 유럽의 어떤 그 통합을 상징하는 또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비두킨트는 이제 이 동상이 그 민덴 그 주변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무슨 공원에 있는 동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비두킨트는 사실 뭐 동상 찾기도 뭐 쉽지 않은 그런 인물로 이제 많이 잊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비두킨트가 글쎄요 뭐 고대의 끝자락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카를로스 대제는 보편 종교 그리고 공동 문어 이거를 작센 땅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40년 동안의 기나긴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 끝에 피 묻은 칼로 카를로스 대제는 중세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독일인의 국가는 이 뒤 한 100년 뒤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영상 가져올게요. 예, 감사합니다.